자, 이게 뭔가? 민트 초코 소주가 있습니다. 소주도 민트 초코가 나왔습니다. 구독자 300명 돌파 감사하고 1000명 돌파 시 원샷합니다. 1000명 돌파 시 원샷합니다. 생각보다 먹음하고 단맛이 강하네요. 단맛이 강하고, 근데 이 가글을 이제 우리가 안 헹구고 삼겼을 때 좋은 맛이 난다면 이런 맛이 아니라 마치 소주계의 아인슈페너와 같다. 우유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2병 이상은 잘 조금 못 먹겠다. 술이 취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조금 물립니다. 맛이 더 근본은 역시 그냥 일반 소주가 아닌가. 유하, 이번 시간은 한 번은 들어봤는데 막상 물어보면 모르는 거, 보건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렵다 맞죠? 제가 이해하기 쉬운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고르는 방법 시스템을 보건의료 전달 체계라고 합니다. 무엇을 고르는 방법인가?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의료 전달. 의료는 어디서 전달합니까? 병원에서 전달한다 맞죠? 병원을 고르는 방법 시스템을 보건의료 전달 체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병원을 고르는 방법이 뭐 별거 있습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데 가는 거지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안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방법들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가 뭔가?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의료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자, 요게 교과서적 정의입니다. 여기서 적정한 의료를 보겠습니다. 적정한이란 뜻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효과적이란 말은 결과가 좋게, 효율적이란 말은 경제적으로 돈 절약하면서 제공을 해라는 겁니다. 죽어도 욕을 먹으면 안 되겠다 맞죠? 자, 이런 방법 시스템에 관해서 나라마다 생각하는 게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종류가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요 종류들에 대해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유형 첫 번째, 자유방위명을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방임 풀어놓는다가 자유방위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섭을 극소로 노터치를 해야 됩니다. 간섭을 최대한 하지 말고. 자, 주로 기업, 다른 말로 민간이 의료를 제공한다.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말이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책임은 개인이 진다. 자, 이렇게만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지역, 계층적, 불균형적으로 분포를 할 수가 있다. 뭐가? 의료기관들이. 왜냐? 기업이 의료기관을 차릴 때는 장사가 잘 되는 쪽으로 차리겠다 맞죠? 자, 그리고 계층적 불균형, 이건 뭐냐면 경제적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왜냐? 기업이 의료를 제공하면서 가격도 책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높게 책정을 해버린다면 경제적 지불 능력이 당연히 있는 사람이 이용이 가능하겠다 맞죠? 자, 대표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유형을 보겠습니다. 사회보장형은 앞에서 봤던 자유방위명이랑은 다르게 정부가 의료 제공을 주도합니다. 정부가 제공을 하면은 자원의 효율적 배치가 가능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에만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 골고루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까지 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다 맞죠? 단점은 의료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약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주도하여 모든 국민에게 의료를 무료로 제공하려고 하면 당연히 진료비가
높은 게 좋겠습니까? 낮은 게 좋겠습니까? 낮은 게 좋겠다, 맞죠? 진료비를 낮게 통제를 하다 보면 의료인에 대한 폐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회보장형을 잘 볼 수 있는 국가는 영국이 있고 스칸디나비아 각국, 뉴질랜드처럼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있습니다. 또 캐나다도 사회보장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 유형을 보겠습니다. 유형 마지막 사회주의형을 보겠습니다. 사회보장형과 비슷합니다. 정부가 주도하여 의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비슷하지만 더 빡셉니다. 개인의 자유가 아예 없습니다. 사회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의료를 제공했지만 선택의 자유를 일부 존중해줬는데 사회주의형은 그런 거 없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먹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예시, 대부분의 공산국가들은 사회주의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보건의료 전달이 필요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다른 말로 대두 배경이라고 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번호가 쫙 많은데 전체적으로는 어디에 포함된다 보시면 되냐면 6번에 포함된다 보면 됩니다. 의료비 급증, 의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의료 전달이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1번, 의료기술 향상. 의료기술이 향상될수록 의료비가 증가한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CT, MRI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의료인력의 전문화 고급화. 이럴수록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의료비도 올라가겠다, 맞죠? 세 번째, 시설과 인력 불균형적 분포. 아까 자유방임형 하면서 잠깐 언급드렸는데 장사가 잘 되는 곳에만 의료기관이 많이 설치되고 인력들도 당연히 그쪽으로 많이 가겠다, 맞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받으려면 이런 불균형적 분포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번째, 제3자 지불제도 도입 확산. 아마 보기 중에서 4번이 제일 어려운 말일 겁니다. 제3자 지불제도가 뭐냐면 원래 진료비는 누가 내야 됩니까? 진료를 받은 사람이 진료비를 내야 된다, 맞죠? 근데 제3자 지불제도는 뭔가 진료를 받지도 않는 길 가는 제3자 다른 사람이 진료비를 대신 내준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생각해보면 됩니다. 우리 진료받을 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료비를 100% 다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는 게 본인 일부 부담금만 냅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죠. 다섯 번째,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제고. 의료자원이라고 하면 의료기관도 있지만 의료인력도 포함이 된다, 맞죠? 그것 말고도 의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 근데 이게 무한정한 게 아니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걸 잘 활용해야지 국민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겠다, 맞죠? 자, 이렇게 체계적인 의료 전달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보겠습니다. 아까 한 거 아닙니까? 아까는 크게 자유방임형에 속해 있었다를 했었고 지금은 조금 세부적인 걸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우리나라는 진료의 난이도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세 가지로 1차는 쉬운 거, 2차는 어려운 거, 3차는 많이 어려운 거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시들을 보겠습니다. 1차의 예시 의원급, 일반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다, 맞죠? 보건소부터 보건진료소까지는 괄호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보건소부터는 1차에 해당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맞지만 의료기관으로 분류를 하지는 않는다. 보건소에 의사 있고 치료해주지 않습니까? 맞는데 주사업은 치료가 아니고 예방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 분류하지 않고 보건의료기관으로 분류를 합니다. 보건소부터 보건진료소까지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보건의료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번 2차를 보겠습니다. 2차는 병원급입니다. 예시,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뭐 이런 여러 가지 병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3번 3차를 보겠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돼 있다, 맞죠? 이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3차 병원, 대학병원을 말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1차, 2차, 3차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1, 2차를 우선 이용하게 만들고 필요시에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1차, 2차에서 진료 의뢰서를 끊어오지 않으면 보험 혜택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는 이유가 뭔가 3차 의료기관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함입니다. 이제 문제로 보겠습니다. 문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은 5번 보건의료 수요자에게 적정한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이라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효율적이란 돈 절약하면서 제공하는 거라고 했다, 맞죠? 이거 1번 고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1번은 정확히 표현하면 보건의료 전달 체계 안에서 뭡니까? 자유방위명에 대한 설명이다, 맞죠? 다음 문제. 보건의료 전달 체계 중 자유방위명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다. 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사회주의형이나 사회보장형에 대한 설명이다, 맞죠? 다음, 체계적인 보건의료 전달이 대두되게 된 구체적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현금 배상형 제도의 도입 확산. 우리나라는 현금 배상형이 아니고 제3자 지불 제도입니다. 현금 배상형은 뭐냐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받고 영수증을 끊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혜택을 주는 게 현금 배상형입니다. 우리나라는 영수증 끊어갈 필요 없이 바로 혜택을 준다, 맞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현금 배상형으로 하는 거는 이제 국민건강보험 말고 민간보험 쪽에서는 이렇게 한다, 맞죠? 다음, 1차 보건의료를 행하는 1차 서비스 기관에 속하는 것끼리 나열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리고 의원. 근데 아까 제가 주의할 사항 있다고 했다, 맞죠? 보건소부터 보건진료소까지는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맞지만 의료기관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의료기관 분류 문제에서 보건소가 나오면 이건 오답인 겁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맞지만 의료기관은 아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